지금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다 하더라도요. 대표님,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게 잠깐 반등한 거고 앞으로는 계속 폭락할 거다. 일단 뭐 폭락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뭐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내가 실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과연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예, 그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요, 기존 이제 주택들 있죠.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주택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부동산에 매입을 하겠죠. 미래 가치요? 주택은. 미래 가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이라는 것도 보면 현재 사실 재건축 재개발, 예, 그 낡은 주택 안 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것도 예, 향후에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예, 그런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으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에요. 자, 가격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건설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예, 아파트를 공고를 하게 되면 일단 토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비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쨌든 뭐 시행사, 그 다음에 건설사, 이제 적정 마진이 들어가야겠죠. 저 수익이 예. 나야죠. 예, 마진이 없으면 공급 안 하겠죠.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적정 마진이 이제 포함된 가격이 분양 가격입니다. 가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땅 파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진짜 맞네. 예, 땅을 파서 장사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좋은 표현이다. 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양가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이 분양을 받아서 여기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거는 신축 주택의 미래 가치가 또 반영이 된 가격이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최근에 이제 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일반 분양가에서 좀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에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이 된 가격이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먼저 토지 가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토지라는 거는요, 여러분, 비가역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어떤 토지에 내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토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제한라는 거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의 이제 단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단주택 같은 경우는 대략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는 상당히 좀 희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제야잖아요. 네. 예, 한정적인 제야에 살 사람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건축비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년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한동안 난리 났었죠, 정말. 예. 근데 정말로 공사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멘트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21년도하고 22년 사이에 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연탄이나 뭐 철스크랩, 뭐 고철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전부 다 예. 이제 건축할 때 들어가는 자재들이죠. 예, 그렇죠. 지금 뭐 126%, 뭐 67%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시행사라든가 이제 뭐 시공사라든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1년 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보통 한 30-40% 정도 추가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1년 만에요? 1년 만에. 예, 그런데 그만큼 지금 공사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기간에 도 많이 오르고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도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지금 분양가 한번 볼게요. 서울에 지금 평당 지금 평균 분양가 추이가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지금 2021년도, 22년도하고 비교해봐도 2,800만 원에서 3,400이면 거의 평당 600만 원 선이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준 건축비라고 있어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다툼이 있거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준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2천만 원, 한 40%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축비 원가 상승 요인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사를 할 때 인건비 포지션이 어떤 건물을 지냐, 어떤 부동산을 지냐에 따라 틀린데 인건비 포지션이 보통 25에서 한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예.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설 시장에서 임금은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현장은 일은 중노동이라 페이가 적으면 일을 또 안 하거든요. 그렇죠. 더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토지하고 이제 건축비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둘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죠? 서울이라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원가도 높고 마진이 안 남고 그럼 이러면 이제 공급이 되겠냐 이거죠. 그죠? 지금 보면 이제 시장 이제 현재 동향을 보면요.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기간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던 거죠. 당연히.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예, 그동안은 이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책을 폈잖아요. 네. 예, 세금도 중과시키고 예, 대출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게 막고요. 아파트 청약도 상당히 강화를 시켰죠. 그 당시에는요. 예,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막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과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됐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최근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낙폭이 컸었던 지역이 지금 금매물들이 많이 손이 되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정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가법으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했는데 또 내려간다 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 그러면 네. 뭐가 안 돼요?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들의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공급이 어려운 거죠. 공급이. 자, 우리가 원가라는 게 있어요. 원가라는 게 있는데 토지하고 건축비는 계속 오르는데 적정 마진이 남지 않으면 누가 공급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런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하다라는 거죠. 예, 공급할 때도 많지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한 10년 전에 한 200원이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200원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비교가 좋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금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인상이 되면 과연 시장 그러니까 수요자들만, 매수자나 수 분양자들만 영향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주택 공급자도 자기 돈 갖고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을 합니까? 보증도 받고 대출도 받고. 예, 특히나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대출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원가가 인상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마진을 조금 더 붙여야지 좀 이득이 나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가 위기에서도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서울의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도 상당히 높고요. 입지가 좀 빠지는 지역도 지금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 있죠. 청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어차피 입지가 좋은 지역은 들어가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갈아타기 하실 분들 있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다 하더라도요, 더 좋은 지역은 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금리가 내려가면 할 거야, 금리가 안정되면 할 거야, 그럼 늦습니다. 조금 빨라야죠. 내가 네. 더 좋은 데 가시려면. 네. 좋은 데 더 싸게 가시려면 좀 빨라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저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좀 용기를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우리가 뭐 아파트 청약만 받습니까? 예, 우리가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지역에 지금 재개발 사업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소액이라도 묻어놓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항상 물건이 희소하다라는 거죠. 또 언젠가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일도 좀 드물고요. 없죠. 네, 그래서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좀 소액으로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항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 빠르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 돈을 벌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 생각에 좀 이제 동감을 하시는 분들, 좀 난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